드디어 네. 올 것이 오고 있습니다. 네. 날이 뜨뜻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맞아요. 노출의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옷이 얇아지죠. 맞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다이어트만 하는 자신이 있다. 운동 조금 하고 뭐 그까이 거 그냥 먹을 것 좀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내가 다 뺄 수 있어. 얘만 안 빠져 하는 곳이 바로 뱃살입니다. 뱃살아. 자, 각자의 뱃살 들은데 안녕하십니까? 너무 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까만 옷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네. 좀 뱃살이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네. 들면서 뭐 예전에는 인격이라고 막 부르면서 네. 농담 같이 했었는데 전 그거 항상 반대했어요. 나는 10대부터 있었거든. 10대부터 뱃살이 있었어요. 풍요롭다. 근데 좀 느낌은 다르죠. 왜냐하면 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뱃살이랑 어렸을 때 생기는 뱃살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는 생기는 뱃살은 뽀동뽀동 귀엽죠. 맞아요. 그래도 이제 본인은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로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뱃살은 언제나 너무 빼고 싶었던 저의 숙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뱃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 달콤한 살인자 당독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의 몸소리를 들려주실 몸소리텔러 오늘 또 귀하게 모셔봤습니다. 이지향 약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향 약사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디론가 훅 떠나고 싶은데요. 여름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여름 하면은 다들 예쁜 옷, 예쁜 몸을 갖기 위해서 다들 고군분투 하시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제 나이쯤 되면은 몸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프고 싶지 않아서 저같이 이 중년의 여성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만 관리는 꼭 해야죠. 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요. 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이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살이 쪄요. 그러면서 이 살만 찌면 괜찮은데 근육까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아리는 가늘어지고 팔도 가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ET같이 되는 거예요. 이티. 그리고 뱃살이 절대 만만치가 않죠. 질병의 주범, 만성염증의 주범, 대사질환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뭐 뱃살 늘 평생 있었는데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뱃살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약국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국에 파스를 자주 사러 오시는 제 단골 고객분이 계셨어요. 맨날 무릎이 아프시다고 파스를 이제 짝으로 사가시는 거죠. 이제 물어봤죠. 소통을 해보니까 이분이 원래 그렇게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출산 후에 체중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 불어난 몸이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적응하고 사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제거하자. 근데 이분이 맞습니다. 약사님 말이 정말 100% 맞는데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다 알아. 뭐 저보다 더 전문가 같던데요.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심지어는 단식원에도 들어가 봐요. 너 하다 안 되니까 한약도 드시고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양약도 드시고 다 포기하셨다는 거죠. 왜? 요요. 그놈의 요요. 제 친구들이 다 그렇고 저가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50대 중년 여성의 고민입니다. 아마 내 얘기네? 막 이러실 거예요. 별로 안 먹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지? 왜 그러지? 정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당독소입니다. 당독소. 뱃살이 그렇게 안 빠지고 뱃살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유가 바로 당독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독소. 자,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불리워요. 이 당독소가. 이게 당독소. 뭐냐면 자, 우리가 밥 먹죠. 밥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연료예요. 에너지를 내는 연료인데 자,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연료를 내려면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포도당, 과당이에요. 어쨌든 잘게 부서졌어도
포도당, 과당은 탄수화물이에요. 자, 근데 우리 몸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나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런데 너무 많은 당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중에 넘쳐나고 막 이렇게 이 당들이 딱 늘러붙으면 찌든 때 안 빠지듯이 잘 안 빠집니다. 그게 당독소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당독소는 아주 끈적끈적한데요. 어디에도 다 붙습니다. 여러분의 뱃살에만 들러붙는 게 아니에요. 자, 간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딱딱해지는 게 간경화예요. 당독소가 생기는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내 몸 밖에서 내가 당독소 덩어리를 먹는 겁니다. 자, 생고기를 구우면 진한 노란색 혹은 갈색으로 변하죠. 맞아요. 자, 이런 고기들이 생고기보다 당독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다 열을 가할 때 생성해요. 열을 가하는 순간, 즉 구워지는 순간 당독소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조리하면 열을 가한 음식은 다 당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 당독소는 갈색입니다. 이거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음식들은 다 거의 갈색입니다. 근데 뭐 인류 역사에서는 사실 불을 쓰기 시작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화식을 함으로써 인간 수명이 길어나고 우리가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또 비만을 질병으로 얻었기 맞아요. 때문에 균형을 잘 잡고 가야죠. 내 몸이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 내 몸에서? 몸에서 스스로. 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열이 나고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면 당독소가 생길 일은 거의 없고 혹 생긴다 하더라도 설거지 잘하면 없어지듯이 내 몸이 분해합니다. 바삭하고 잘 자라고. 달콤한 이 음식들이 뇌의 도파민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먹으면서 행복해져요. 맞아요. 한 번 먹으면 과자 한 봉지를 그냥 다 먹게 되는 이유가 이 바로 당독소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많은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강렬하게 원합니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하고 샐러드에다가 닭가슴살 딱 먹고 아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뒤가 땡겨.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럼. 당독소 음식이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밤에 라면 먹고. 피자도 먹고. 도너츠 시키고 비빔 양념 비비고 이렇게 다이어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하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뇌가 느끼는 거예요. 뇌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밖에 없어요. 자,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까? 당독소를 안 먹는 게 중요합니까? 자는 게 중요하죠. 때문에 내가 당독소가 나쁜 거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일단 먹어. 일단 먹고 생존하자. 살이 찌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혈당이라고 하는데 공복혈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공복이 뭐예요? 안 먹은 거. 안 먹어도 혈당이.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네, 무슨 말이냐? 내 몸이 혈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혈당을 왜 만들어내? 살려고.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아. 내 몸이 혈당을 찍어내. 그러면 내 몸이 당독소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만들어. 그래서 삐쩍 마른 식사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만선염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비만이 병이다. 그럼 마르면 병 없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마르신 분들도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비만하신 분도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몸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땐 너무 좋았어.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그러나 얘 이별해야 됩니다. 좋은 이별해야겠죠?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당독소를 이해하시고 당독소를 줄이셔야겠죠. 자, 우리 몸은요, 다행히도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당독소를 분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조리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굽고, 튀기고, 볶았을 때. 굽, 튀, 볶. 굽고, 튀기고, 볶으면 무조건 당독소가 생긴다. 흔히 많은 환경에서 조리를 하는 거. 왜? 탄수화물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삶고 데치고 데치고. 찌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사실 이 식품 자체에도 미량의 당독소들은 존재합니다. 없는 음식은 없어요. 네. 최대한 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독소를 분해하려면 내 몸속에 효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 효소들을 많이 들어있는 생야채나 생과일들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센 거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익혀서 살짝 데치거나 삶고요. 한번 그 아까 계속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당독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들은요,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요, 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다 효소가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흡수되기 아주 좋은 조건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 그람수 재서 드세요? 과거를 보면 항상 굶주렸잖아요. 그렇죠. 한 300만 년에서 200만 년 정도 되는 그때 그 시대에 어떻게 인류의 조상이 살았느냐. 공통 조상 중에 하나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본다면 수렵 채집 사냥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성공하면 한번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고 이런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뭔가 영양분이 들어온다 과량인 것 같아. 그래도 무조건 다 저장해놔야 됩니다. 먹을 수 있게 된 거는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유전자는 이런 건 모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저장을 해라. 그러니까 언제 식량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비축을 하려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먹게 사실은 설계가 돼 있어요. 음식 있을 때 뇌에서 포만감을 그렇게 빨리 주질 않아요. 남은 포도당이 내 몸속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늘러붙어요. 찌든 때처럼. 연료로 쓰여져야 되는데 늘러붙어서 너무 많으니까. 네, 당독소가 돼버리는 거죠. 정확한 이름 자체는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그래서 당이 아니고 당화된 무언가예요. 그럼 당이 남아 돌다 보니까 단백질, 들러붙은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곳에 붙어서 당화가 된 거고 다른 데 가서 붙어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에요. 그러면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독소 섭취 자체부터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굽고 튀기고 볶는 이 조리 과정을 거친 음식들은 당독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함으로써 영양분 섭취가 더 올라가요. 네. 그런데 당독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만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네. 익히지 않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당독소가 많지 않아요. 100g당 707 AGKU라고 하는데 이 정도 단위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소고기를 232도씨에서 5분 동안 구우면 얼마나 맛있게요? 단 5분 구우면? 그렇죠. 딱 5분 구웠습니다. 원래 생고기에서는 700 정도밖에 없어, 당독소가. 5분 동안 익혔더니 100g당 11,270까지 그 단위가 상승을 합니다. 우와. 조리를 했더니 같은 소고기가 16배나 당독소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피도 콩을 볶는 거라서 당독소입니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주변에 섭취하는 음식들도 당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좋다. 빰빰. 네. 네. 그럼 5가지 음식 중에 당독소가 낮은 순서대로 건강에 좋은 낮은 거? 당독소가 낮은 순서대로 순서? 나열할게요. 자, 1번 참기름, 참기름. 2번 올리브유, 3번 구운 아몬드, 4번 5분 동안 구운 바삭한 베이컨, 일단 그건 아니다. 그리고 5번은 마가린. 제일 낮은 음식은 의외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요? 네, 구운 아몬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몬드는 원래 낮기 낮은데. 때문에 그 다음은 올리브유. 그 다음이 의외로 참기름이 아니에요. 마가린입니다. 그럼 당독소 측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참기름, 그 다음에 5분간 구운 베이컨이 되고 베이컨은 뭐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독소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주는데 일단 비만 또 어떤 질병을 가져올까요? 이 당독소란 놈들이. 사실 당독소의 가장 큰 문제는 전염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 다른 사람한테 전염된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한 번 쌓인 당독소는 결국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모든 몸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혈관 길이를 쭉 다 펼쳐서 모세혈관 같은 걸 다 펼쳐보면은 약 12만 킬로미터까지 길어지는데 이 정도면은 지구 3바퀴를 도는 길이거든요. 야.
굉장히 빠르게 온몸에 혈액이 돌아다니기 이야. 때문에 당독소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혈액 속에서 같이 빠르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와. 이 전신에 퍼지는 거죠. 이 당독소는 결과적으로 혈관을 공격하고 전신 곳곳에 있는 모든 장기, 조직, 기관에 들러붙어서 결과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온몸에 생기는 질병 원인 중에 당독소가 사실상 안 끼는 곳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독소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어떻게 되느냐? 당독소가 지방세포랑 결합을 합니다. 당화산물이기 때문에 지방세포 자체가 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방세포에 염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결합 자체를 했기 때문에 아예 빠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당독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당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어디든 붙으려고 하는 슬라임처럼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이 많은 배 쪽에 당연히 공급이 되고 거기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당독소가 혈관에 쌓이게 되면 이 가장 무서운 건 사실 혈관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야기하고 호르몬도 교란시키고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도 이런 당독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이 당독소가 쌓이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유럽, 캐나다, 일본, 태국에선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알고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진귀한 약재 파비플로라라고 하는 걸 먹어왔대요. 이것이 그 당시엔 잘 몰랐으나 당독소를 효과적으로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요즘 이제 알려진 많은 국가들이 먹기는 하지만 특히 태국에서 많이 먹는 약재인데요. 항노화, 건강 증진, 자양강장, 항염, 피부 건강 같은 다양한 질병을 다스리는데 1000년 넘게 사용된 약재다라고 고대 인도 학문 아유르베다의 61가지의 처방전에 포함될 정도로 우리나라로는 이제 감초 같이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오고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파비플로라 추출물이 요즘에 다이어트 소재로 지금 각광받고 있거든요. 네, 파비플로라의 추출물이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로 허가를 받았다고. 오, 식약처 허가까지 받은 네. 거는 그렇다면 이 파비플로라 추출물이 어떤 원리로 이 당독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당독소가 뭐 끈적끈적한 그런 성질이 있다. 맞아요. 여기저기 잘 달라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끈적끈적한 당독소를 제거하려면 저절로 떨어져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 몸에 열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런 독소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파비플로라 자체의 그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파비플로라 추출물이 몸의 발열 스위치를 켜서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운동을 했을 때 열이 나잖아요. 이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맞아요.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이 체내에 열이 오르면서 에너지, 즉 이 지방을 태우는 것처럼 이 파비플로라 추출물 역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비플로라 추출물은 이 당독소가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 방어막 역할과 동시에 파비플로라 추출물이 스팀 청소기가 쫙 하고 이제 청소 깨끗하게 이제 따뜻하게 해서 하는 것처럼 당독소가 들러붙은 지방을 싹 녹여서 물걸레 배출하는데 100도씨로 빨아가지고 청소해 주는 거랑 똑같네. 싹 지나가면서 없어지잖아요. 그쵸. 우리 몸에는 이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발견된 이 시르투인은 인간의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장수 유전자이거든요. 노화와 장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또는 혹독한 추위를 겪는 극한 상황에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와 열 발생을 조절하고 또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섭취하면 시르투인을 활성화시켜서 이 식이 제한을 하고 또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소재로 이제 매우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성인의 시르투인 효소에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굶고 운동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르투인 활성도가 17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증가했다. 이런 형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뉘는데요. 안드로이드형, 지노이드형이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형은요, 상체 비만형으로 배가 정면부터 측면까지 동그랗게 나와 있는 형태를 말하고요. 내장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인 유형인데 이런 비만은 중년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지노이드형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복부와 하체 중심으로 살이 쌓이는 유형이라서요. 서양배 같은 모양이라고 서양배형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특히나
당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이 이 유형의 비만이 많아요. 그런데 갱년기 이후부터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서양배형 뱃살이 사과형으로 바뀌게 되죠.